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었던 심근경색과 그리고 그것들이 제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나이가 35세고요. 제가 84년 1월생이에요. 아이고, 84년 1월생. 그러니까 사실은 그 83년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근데 뭐 나이를 먹으니까 친구들은 36인데, 예, 35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33살 때니까 2016년도,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제가 아마 12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2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때 제가 심근경색이 왔었고, 일단은 심근경색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때 그 강화도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근데 출발하기 전에도 약간 좀 몸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 전날에도 어디 다른 전시 오프닝을 갔었는데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감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감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강화도로 놀러 가서 제가 밴댕이 회를 먹었죠. 근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들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겪고 나서 아, 그게 심장이 안 좋아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20세 초반에 그때 너무 신기해서 나는 기억인데 그거 있죠. 그 새우볶음을 먹는데 이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올리고당인가? 뭐 아무튼 그런 물엿 같은 게 강하잖아요. 그거를 딱 몇 개를 먹었는데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가슴이 이렇게 맵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다가 그 이후로 또 약간 너무 시거나 약간 너무 새콤달콤해야 되건 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새콤 너무 새콤달콤 달콤.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밴댕이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때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하는 집이 맛이 없었는지. 그 초고추장이 많이 들어가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 또 먹으면 가슴이 갑자기 찡 하면서 아파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제가 그 당시에 심장이 안 좋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새벽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제가 갑자기 깼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밴댕이회나 아니면은 새우볶음 같은 걸 먹으면서 겪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통증이 이제 처음 겪어보는 종류.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심장의 문제라는 거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강화도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강화도에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 새벽에 제가 뭐 거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가는 거는 민폐고 어떻게든 이렇게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처음에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통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것 같은데 여기저기를 눌러봐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느낌이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침에 그 새벽에 어디 강화도에 병원 어디 갈 줄을 모르고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안, 그러니까 아픈 거는 굉장히 심각한데 나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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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아침에 이제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원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때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제 후배가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로 와서 뭐 응급실 같은 데도 갈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동네에 와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를 가서 제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진찰을 해보시더니 이렇게 팔도 이렇게 돌려보고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처음에 아팠잖아요. 새벽 아마 이때가 한 2, 3시쯤 뭐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정형외과를 간 게 제 기억에 한 뭐 한 거의 9시 아침 9시쯤은 됐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이때 아팠을 때보다는 훨씬 덜 아팠어요. 훨씬. 근데 물론 이때도 진짜 너무 미칠 정도로 아프긴 했지만 제 기억에 처음 발병을 하고 이때보다는 훨씬 안 아팠어요. 근데 아침 9시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는 어깨가 아픈 게 아니래요. 왜냐면 어깨도 돌아가고 뭐 오십견이나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뭐 오십견인가 뭐 그런 게 온 줄 알았는데 내과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과를. 내과를 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당시에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발 근육 주사를 놔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근육 주사를 맞아서 될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근육 주사를 그래도 놔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근육 주사가 도움이 좀 됐다라고 봐요. 네. 아무튼 근육 주사를 맞고 바로 옆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내과에 가서 옆에 선생님께서 이렇다고 한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를 먼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뭐 심혈관 체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병원을 지금 빨리 갈 여유가 안 되면은 응급차라도 불러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안 거죠.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기로 심근경색 증상이래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그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심장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안 뛰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러고 병원을 이제 병원에서도 뭐 한 30분 정도 여기 정형외과랑 내과까지 한 30분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로 또 병원을 갈 수 없었던 게 제가 그날 그 대구를 갔었어야 되었어요. 대구에 어, 그날 설치하고 그날 오프닝을 하는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작품을 들고 갔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대구로 가야 되는데 제가 대구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근육주사를 맞은 다음에 진짜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릴 수는 있을 정도로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대구로 집으로 와서 이정신에 집에까지는 왔어요. 대구로 가서 대구로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작품을 보냈어요. 우체국으로 급하게 싸서 대구로 작품을 보내고 오후에 오후 한 세,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몇 시 가능하냐고 하니까 거기가 강북 삼산병원 제가 옛날에 노가다에 있었던 데죠. 네, 삼산병원에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몸이 좀 괜찮았어요. 이게 지금 아픈가? 이게 어떻지? 그러니까 새벽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 약간은 괜찮나 싶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근경색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일단은 제가 너무 젊고, 그리고 뭐였지? 제가 일단은 안색이 너무 좋대요. 안색이 너무 좋고,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겉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여서.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도 지금 조금 몸이 안 좋긴 해요. 이게 너무 좋다. 아마 그 내과에서는 우리만큼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기가 오류가 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제가 검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차를 타고 갔으면 바로 급하게 검사를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아예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병원 의사를 하면서 저 같은 심근경색 환자는 있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와라.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고, 이때 제가 받았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응급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셀린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약인데 화약 같은 거예요. 화약. 그래서 혓바닥에 이거를 놓고 그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심장이 무슨 자극을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상시에 먹는 약이래요. 이거를 먹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걸 먹은 게 아니라 이거는 비상약이니까 집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거의 그 시체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요때 제가 찾아갈 때는 좀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부터 어 제가 사실은 그때 기억이 거의 삭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신이 없고 몸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몸이 너무 안 좋으면은 어,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 계속 설사만 했는데 설사도 아니고 그냥 몸에서 물만 나와요. 물만. 이해가 되시나? 좀 되게 지저분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런 정신도 없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는 뭐지? 제가 초밥을 먹으면 되게 기운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거지 같은 꼴로 이제 초밥 먹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좀 먹고 조금 괜찮아져서 2주가 지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다시 가서 그 검사를 했어요. 그때 뭐지? 뭐 달리면서 이렇게 TV 보면은 여기 온몸에다 뭘 붙여놓고 달리면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어요. 왜냐면은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하면은 비용 부담도 크고, 일단은 의사 선생님은 내가 심경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꾀병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검사를 했어요. 그 달리기 검사만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검사가 결과가 나왔나 아니면은 다음날 간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결과가 나왔는데 저한테 협심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제대로 안 뛰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게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구나라는 걸 느낌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 거랑 좀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협심증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30대가 아니라 40대였으면은 바로 입원을 시켰을 거래요. 입원을 시켜서 바로 수술을 할 텐데
때였으면 바로 2번. 그런데 일단은 경과를 한번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옳았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심근경색이 있으셔서 약을 먹고 하시는데 약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심근경색인지는 몰랐지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작업 때문에도 그렇고 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스스로 이겨내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근데 물론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먹으면은 뭔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거나 이제 좀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썩 뭐 다 좋은 약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 일단 뭐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약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맞았고, 근데 제가 2주 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가자마자, 아니면 제가 새벽 때 바로, 제 생각인데 새벽에 응급실을 갔으면은 아마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새벽에 발병을 했을 때가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정형외과 내과를 갔을 때도 심했는데, 제가 근육주사 맞고 3시에 갔을 때는 훨씬 덜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제가 2주 후에 갔을 때는 증세가 훨씬 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나 싶은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때가 평소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협심증이라고 검사를 받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알았어요. 지금 심장이 안 좋은 상황이 어떤 건지. 아, 이게 심장이 안 좋은 거구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지금 내가 심장이 안 좋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제 심박수를 듣고 있으면서 얘가 뛰다가 갑자기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뛰는 거를 못 들은 건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심장이 뛰다가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였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제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좀 복잡한 문제고, 그런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뭐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저를 보고, 아니 겉으로 이렇게 말짱한 심근경색 환자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았잖아요. 음, 아무튼 그리고 3주 후에, 3달 후에 또 검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때 가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께서 지금 수술하거나 뭘 하고 하는 게 젊은 사람한테 좋지 않으니까 3달만 더 지켜보고 그 검사를 하자. 3달인지 2달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달이었나? 같은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지금 검사하면 정상이겠다. 근데 그 후에도 지금 검사하면 정상이 아니겠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는 좀 몸 관리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음, 아이고, 영상이 찍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이거 짧은 영상일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제 작업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근데 이거 영상이 좀 기니까 제가 그러니까 신근경색 스토리를 그냥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게 유튜브 영상이 20분 이상 넘어가면은 저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다음 편에는 심장과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